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오늘은 낮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오랜만이 아니죠, 처음으로 낮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화창한 날씨처럼 하락장에도 조금 더 평온한 마음들이 많이 생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평온하고 웃을 수 있다면 좀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한번 레게 스타일로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좀 잘 어울리나요? 안경도 한번 벗고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즉각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비트코인의 가격 변화들을 보면 좀 차분하죠? 기본적으로 많이 오르지도 않고 많이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느낌들을 보이고 있죠. 보통 이런 시기에 조금만 오르면 뭔가 이제부터 본격적인 반등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떡상이 오는 거 아닌가, 드디어 반전이 온다, 이렇게 흥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아직 제대로 된 하락은 시작되지 않았었구나, 이제 제대로 된 하락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더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런 지금 하락장에 진행되고 있는 단기적인 가격의 며칠간의 상승 또는 며칠간의 하락, 연속적인 그 상승과 하락의 움직임들, 그 밴드폭 안에서 움직이는 그 하락의 구간을 너무 많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넷달바님하고 아토믹님하고 하던 팟캐스트에서도 설명드렸었지만, 계절의 변화 같은 거거든요. 한번 겨울이 왔다 하면 겨울이 갑자기 빠르게 지나가진 않잖아요. 좀 덜 추운 겨울, 많이 추운 겨울, 눈이 많이 오는 겨울, 눈이 덜 오는 겨울은 있어도 일단 겨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기간은 좀 지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비슷합니다. 언제까지다 얼마나 걸린다는 알 수가 없지만, 비트코인의 하락장, 겨울이 찾아왔다면 그 겨울에 절대적인 시간 양이라는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절대적인 시간 양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알 수 없지만 단기간에 끝나진 않는다. 갑자기 다음 주에 봄이 갑자기 온다, 이런 경우들은 흔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인내심을 갖고 좀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지금 하락장이긴 하지만 호재 뉴스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뉴스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왜 안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장도 마찬가지고 하락장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승장과 하락장,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저축해 나가고 있는 그 모든 과정에 들리는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예로 들어 설명드리는 거는 장작 같은 겁니다. 장작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작이 쌓였다고 그 장작을 바로바로 태워버리진 않잖아요. 우리가 바로바로 캠프파이어 하듯이 그 장작을 모두 다 집어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불길이 일어나면 그 불길이 들었을 때 장작이 태워지는 겁니다. 장작은 불이 나기 전까지는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호재 뉴스든 호재든 악재든 계속 그 장작이 현재 쌓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갑자기 캠프파이어가 열립니다. 그리고 그 장작들이 마구마구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 캠프파이어가 열린 것만 보면 바로 어제, 바로 그저께 나왔던 뉴스들에 대한 반응인가, 시장의 반응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캠프파이어가 열릴 때가 됐으니까 그 장작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장작이 지난달에 패놓은 거든 지지난달에 패놓은 거든 그냥 그 장작이 언제 나왔든 이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캠프파이어가 열렸다고 방금 얼마 전에 나온 호재 뉴스들에 대한 반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런 겁니다. 그냥 시장은 갈 때가 되면 언제 있었던 호재든 그 호재를 그 순간 반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재 뉴스, 악재 뉴스, 이런저런 뉴스거리들을 찾아 기웃거리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가격이 오를 때가 되면 오르는 것이고요, 오르지 않을 때는 오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그런 흐름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설명드리는 마인드셋 관련된 부분에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예를 설명드리거든요. 그 스톡데일이라는 미국의 중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베트남 포로로 잡혀갔다가 긴 시간을 걸치고 혼자 살아남아서 돌아왔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많은 미국 언론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긴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의 생활을 견디고 살아 돌아올 수가 있었냐 라고 물어보니까 스톡데일옹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포로 수용소의 생활을 비관하지 않았으나 이 생활이 갑자기 좋아질 거라고 단언하지도 않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포로 수용소에 있던 많은 포로들은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풀려날 수 있을지도 몰라,
연말에는 미국이 우리를 빼주지 않을까? 이런 식의 헛된 희망을 갖고 있다가 그 희망이 무너질 때마다 바로바로 좌절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스톡데일롱은 그런 것들에 전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비트코인 장기 투자, 장기 저축은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같은 거라고 설명드렸었죠. 하락장은 포로 수용소에 있는 포로의 심정 같은 겁니다. 스톡데일롱이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원튼 원치 않든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겁니다. 하락장이라는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로 수용소에 잡혀 있는 우리의 상황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란다고,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본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해요.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또는 이 하락장, 이 겨울은 금방 지나가지 않는다,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지 않고, 어쩌면 자고 일어났더니 떡상이 와서 갑자기 봄이 오지 않을까? 순식간에 반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계속하고 있으면 주변에 들리는 아주 약간이라도 좋은 호재 하나하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비트코인에게 긍정적인 그 시그널들을 너무 큰 의미로 바라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멀리 내다보는 관점에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미래를 바라보는 건 좋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하락장엔 이 모든 것들을 단기간에 끝내버리고 싶은 그 심리, 그리고 끝날지도 모른다라는 헛된 기대감을 갖게 하면서 그게 무너질 때마다 멘탈이 야금야금 망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 있었던 다른 포로들처럼 하락장에 조금씩 병들면서 결국 살아 돌아가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락장에 중요한 건 마인드셋입니다. 비트코인의 미래, 비트코인의 본질 가치, 불변의 희소성과 코드, 검열 저항성, 탈중앙성,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든 장점과 특징들은 더 이상 언급 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변화가 없을 거라는 거 너무나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비트코인이라는 존재를 이용해서 이 세상 사람들, 그리고 시장에 존재하는 유동성이 언제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반영할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가 되면 받아들이는 것일 뿐이죠. 저는 비트코인 장기 저축, 장기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들께 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고요. 나의 마인드셋이나 체력, 건강, 그리고 나의 지식을 쌓는 행위, 열심히 일해서 월 현금을 늘리는 것, 또는 월 현금을 벌어들이는 것, 이런 것들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제어 가능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경기 흐름, 금리, 전쟁, 지정학적 위기, 유동성의 흐름, 이런 것들은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호재 뉴스는 어디서 나오죠? 호재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것들 중에서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아닙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갖고 내가 의미를 부여하거나, 아니면 내가 의미 부여할 만한 기사가 나왔다고 그게 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시나리오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아야죠. 그것보다 정말 이 순간 내가 신경 써야 될 건 뭘까요? 그건 바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하락장에 야무지게 더 알차게 보낼 수 있게끔 월 현금 흐름을 늘릴까? 내 본업에서 얼마나 더 좋은 성과를 내서 내 월급을 늘릴 수 있을까? 내 매장에서 내 사업체의 소득을 늘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게 맞고, 이참에 내가 많이 몰랐던 부분, 많이 미흡했던 비트코인 관련 지식들을 좀 쌓아서 하락장에 좀 더 깊게 비트코인 토끼굴로 들어가 보겠다, 비트코인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동안 미뤄놨던 필독서들을 읽고 있는 게, 또는 나의 약한 기초 체력을 늘리기 위해서 건강에 신경 쓰고 있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인 생각 아닐까요? 그렇게 우리가 통제 가능하고 제어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 보면 어느덧 내가 제어할 수 없었던 그곳에서, 앞서 설명드렸던 것 같이 그동안 오랫동안 캐서 쌓여있던 그 수많은 장작들이 어떤 특정 사건에 의해 트리거가 돼서 발생된 캠프파이어에 의해서 쉴 틈 없이 불길 속으로 들어가면서 큰 불을 내는 겁니다. 그냥 활활 타는 거예요. 그 순간 들어간 그 장작이 대중들은 그때 일어난 호재라고 생각할 겁니다. 아, 드디어 비트코인에 좋은 일들이 생기는구나, 아, 비트코인에 대박 사건이 생겼구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이미 이전에, 오래전에 쌓여 있었던 뉴스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오래전에 쌓여 있었던 뉴스들이 드디어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가 드디어 겨울을 지나 봄을 향해 가는 신호탄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불길은 점점 더 커지면서 뜨거운 여름을 향해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엔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가올 그 봄, 여름을 향해 그 순간들을 준비하면서 베트남 포로 수용소에서 살아 돌아온 스톡데이 롱처럼 단기간에 이 힘든 기간이 끝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걸 버리고요. 긴 호흡으로 어떤 시련이 와도 나는 내가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서 이 시기를 견뎌내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마인드로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 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별거 없어요.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쉽다. 내가 왜 그 순간을 그런 식으로밖에 못 보냈을까에 대한 후회가 무조건 남는다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엔 진짜 후회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많은 구독자님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토크 콘서트도 했고 팟캐스트도 하고 영상도 찍고 이렇게 차에서도 찍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생활도 열심히 하고요.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들도 당연히 가져가야죠.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짧고 휙휙 금방 지나가듯이 하락장도 금방 지나갑니다. 절대 하락장이 길게 이어지고 더 이상 비트코인의 상승은 없고 비트코인 가치의 향상이 없을 거다.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확장은 먼 미래의 일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차 안에서 마인드셋 관련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재밌는 영상 만들 테니까요. 차분하게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 어떻게 낮에 찍는 영상도 괜찮죠?